안녕하세요.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죠. 3월 10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됐습니다.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그리고 초박빙의 대결이었는데요. 표 차이는 30만 표도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 나는 표차보다 무효표가 더 많았다는 게 의외였죠. 아마도 막판에 단일화를 하면서 이제 사표가 생겼던 걸로 이제 저는 예측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번에 선출된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앞으로 이제 향후 5년을 이끌어 갈 그런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또 주식인이니까 주식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 공약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공약집인데요. 공약집을 제가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공약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행복 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국정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래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뭐 여러가지 공약들이 있습니다. 페이지가 174페이지인데 이 부분을 같이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섹터별로 종목을 구분을 해 봤습니다. 차례를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이 파일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차이나는 주식 연구소만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섹터별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1번 디지털 플랫폼에서 17번 방산주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또 이제 차트에서도 공약집이라고 해서 공약집 1,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AI 교육, 사교육이 아니죠. AI 교육, AI 인공지능, 일자리 창업 이렇게 분류를 했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공약집 2에는 부동산 및 미디어 콘텐츠, e스포츠, 탄소 중립, 헬스케어, 저출생, 방산주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디지털 플랫폼. 지난주 금요일에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시간 외에서도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AI 교육 관련해서는 전 두 종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로봇 관련 주들이 되겠죠. 굳이 추가를 한다면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포함시킬 수가 있을 테고, 로봇 관련해서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초안으로 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창업, 일자리, 청년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교육, 일자리 그런 부분들 같이 추가를 해 봤고요. 해운조선에서도 공약집에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사이버 안보 시스템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쪽이죠. 미사일이나 직접 총을 쏴서 하는 전쟁보다는 사이버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공약집에 보면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장 큰 원전 관련해서는 이제 금요일이라고 하면 3월 11일이 되겠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진파워나 한신기계는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일진파워, 한신기계는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도 관련이 있는 그런 섹터가 되겠죠. 메타버스, 저는 NFT는
추가를 하지 않았지만 메타버스, NFT 같이 연관지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주 관련해서는 이제 곧 또 2차 발사가 있습니다. 그 일정 맞춰서 모아가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매우 핵심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대선은 이제 민심이 부동산 정책에 실망을 한 많은 사람들이 정권 교체하자라는 심판론이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표를 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유층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보수가 이제 진보가 될 수 있고 진보가 보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보가 이제 어느 정도 기득권이 되면 이제 보수화 되잖아요. 보수와 진보는 어떻게 보면 순환하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시기도 좀 애매하긴 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전 세계가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이 이제 겹치면서 악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번에 많은 손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나 250만 호 주택 공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설 관련해서는 대대적인 붐이 일어날 텐데요. 건설 관련해서도 이렇게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K 미디어 K 콘텐츠 관련해서 그런 기업들 정리를 해봤고요. e스포츠, 탄소 중립은 이제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될 것 같고, 헬스케어도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저출생 관련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방산이죠. 이제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일 때는 어떻게 보면 북한과 대화로 많이 풀었는데,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북한과 대립하는 그런 긴장 관계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방산 관련, 꼭 북한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무기 수출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17개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공약집을 한번 보시면 1번에서 10번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 보시면 이제 일자리가 나오죠. 일자리가 나옵니다. 부동산, 그리고 미디어, 남북관계, 그렇죠.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과학기술이라 그러면 우주가 되겠죠. 그리고 탄소 중립,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뭐 여러 그런 탄소 중립, 실현, 기후 환경위기 등, 그리고 교통이네요. 네, 디지털 플랫폼, 이런 식으로 저는 정리를 했더니 17개 섹터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파일은 제 블로그에 첨부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정리한, 한글 파일로 정리한 요 것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제가 캐치를 못했던, 그리고 좀 급하게 제작을 하느라 일단은 섹터와 종목들만 했는데, 나중에 좀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종목들 하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 먼저 큰 그림을 보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마도 오늘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1부, 2부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렇다,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섹터에 이런 종목이 있으니 참고해라, 이런 식으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한번 볼게요. 엑센, 지금의 자리가 이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B2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돈을 가진 주체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이건 털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 뭐 제 관점이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밑으로는 못 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B2N 기업적인 분석도 한번 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B2N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프트센도 있고요. 셀바스 AI도 오토에는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 요 라인 있죠? 저는 요 라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카페24도 많이 빠졌죠. 대신 정보통신이 시간외에서 금요일 시간외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픈베이스도 그런 모습이고, 데이터 솔루션, 줌인터넷도 이제 시간외에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요 라인, 아마도 요 라인이 시간의 그 가격대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핸드폰에는 체크를 했는데 요 라인은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더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요 종목 안에서 상한가 간 종목들 이제 눌림목에서 한번 공략해 봐도 될 것 같고, AI 교육에서는 저는 두 종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첨단 러닝을 가지고 왔는데, 첨단 러닝은 이제 다음 주 17일 목요일인가요? 그때 CMS 에듀랑 신규 상장 물량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향후에 메타버스 이제 이름도 바꿀 예정인데요. 뭐 여러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이스크림 에듀도 이제 코딩 관련 AI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인데요. 더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TPC고요. 가온미디어는 이제 메타버스로도 엮이기도 하죠. 브리지텍. 나쁘지 않죠? 추세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AD 칩스는 좀 많이 떨어졌죠. 일단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로보티즈, T 로보틱스, 로보로보, T 로보틱스 이런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 창업 최근에 많이 좀 떨어진 시세를 주지 못했던 종목인데, 이제 창업 관련해서도 TS 인베스트, 컴퍼니 K, DSC 인베스트, SV 인베스트, 에이티너 인베스트, 미래에셋 벤처 투자 보시면 에이티넘도 그렇고 SV 그리고 DSC도 일정한 자리를 지지해주는 것 같아요. 추세가 깨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길게 본다면 또 매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주 IB 투자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즈코프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원티드랩, 일자리 관련해서는 원티드랩, 그리고 금요일에 크게 상승했던 IB균형보다는 저는 원티드랩, AI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한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운조선에서도 이제 공약집에도 나온 내용입니다. 세진중공업 최근에 좀 떨어졌죠. 동양에스테, 한국카본, 인하전공은 조선기자재 관련인데요. 요 라인 보신다면 전고점 돌파됐고 빠졌지만 다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SD 엔진,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STX 엔진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버 안보도 이제 봐야 되겠죠. K사인, 이글로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 SGA 솔루션. 차트를 보시면 그래도 일정한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사이버원도 최근에 떨어졌다가 다시 20에서 위에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안넷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이버 보안으로 올랐다기보다는 기대감으로 안철수 관련주로 오른 모습이고, 라온 시큐어, 지니언스 꼭 봐야 될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반려동물 해서는 좀 부족한 그런
종목들을 했는데 더 많이 갖고 와야 되는데 일단은 나중에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텍메드, 이글벳, 중앙백신, 동국제약, 유한양행, 종근당 바이오. 원저 관련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진도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네, 요런 모습이고요. 에너토크, 그쵸, 역사적인 이제 신고가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오르비텍도 최근에 많이 상승했고, 우리 기술 한신기계도 이제 월봉으로 돌파가 됐죠. 일진파워도 그렇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원전 관련해서는 눌림목에서 한번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주 관련해서는 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양 ENG 최근에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온 모습 볼 수가 있죠. 비츠로테크, AP위성, 하나 시스템, 시트랙아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 이런 모습들입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영상이 길어졌기 때문에 일단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